안녕하십니까. 고대 주술연구소장 워럭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저주의식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좀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주판을 만들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공개를 절대 할 수 없는데 저 판에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판을 가지고 이제 저주 의식을 하면은 주변의 귀신이 싹이 그냥 씨가 말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렇게 만들면 주변에 있는 이 귀신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이에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수만큼 채워질 때까지는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차이는 그거 같습니다. 원래 저 자리를 제가 이제 종종 가는 자리인데 원래는 이 저주식을 대행하면은 나무에서 뭐가 자꾸 내려와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막 발걸음 소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첫째는 나무에서 뭔가 내려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요. 당연히 좀 신경 쓰이죠. 처음에 산에서 저렇게 할 때는 뭐랄까 굉장히 오싹했습니다. 오싹했고 소름이 굉장히 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인형을 하나 만들 때마다 이 원기가 하나가 인형으로 들어오고 저는 이제 그 인형을 재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묻어지는 거군요, 땅에. 그러면서 이제 그 저주 대상을 저주하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저주 대행을 하다 보면은 약간 좀 장난꾸러기 같은 의뢰인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한테는 이제 저주 대행을 시키고 또 고객은 축복 의식을 또 하고 그런 이제 재밌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 의식은 좀 아주 많이 다른 의식입니다. 기존에는 월 정기적으로 집단 저주 의식을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게 좀 만만치는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게 이제 이런 저주판이고 이 저주판은 상당히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주식 대행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때가 한 4시 좀 넘었나? 4시. 시간을 제가 이제 딱 체크는 안 했는데 4시 좀 넘어가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고 이제 동틀 때까지 이제 기다리려고 이제 저 장소를 벗어나서 이동을 했는데 원래 이 산에 사는 고양이들은 사람을 경계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동네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뭐 공원에 있는 길고양이 이런 애들은 사람을 잘 안 피해요. 왜냐면 이 캣맘이나 캣 데디라고 해야 되나? 이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를 돌봐주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길고양이 돌봐주는 분들을 아주머니들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아저씨도 많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밤에 다녀보는데 나이 한 60 넘어 보이는 아저씨가 그렇게 고양이를 살뜰하게 챙기고 고양이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뭐 공원이나 이제 길에 있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뭐 이 고양이들은 이제 사람이랑 친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오늘 저는 오늘 좀 축복받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랑 친해질 수가 없어요. 야생 고양이이기 때문에. 근데 저주식을 마치고 이제 이 바위 비슷한 데가 있어서 앉아가지고 이제 동토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준비한, 또 요즘 제가 또 새로운 인형을 만들거든요. 인형을 조금씩 이렇게 조각칼로 조각하고 있는데, 하얀 고양이가 어둠 속에서 딱 보이는데,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뭐 희끄무라한 게 보이니까. 그래서 약간 긴장을 했죠. 저거 귀신인가? 아닌가? 막 그랬는데, 점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움직이는 게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은 네 발로 기어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귀신도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보통 귀신들은 서 있거나 두 발로 서 있지 네 발로 잘 기어다니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그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야, 이 산속에도 고양이가 사는구나. 하긴 뭐 안 될 거 없지. 저기 굴도 있고 작은 동물 같은 것도 있고, 겨울에는 거기서 피할 거고, 또 겨울에는 솜털이 자라니까 이제 뭐 방한 기능도 잘 될 거고, 또 산에는 또 의외로 먹을 게 많잖아요. 작은 동물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야생 동물들이 보면은 살이 쪄 있어요. 제가 자주 보는 오소리가 있는데 통통합니다. 그냥 살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 배가 땅에 닿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뚱뚱하게 쪄 있는 오소리 보면서, 야, 천적이 없으니까 저렇게 잘 찌는구나, 그럴 때가 많거든요. 고양이가 참 신기하게도 한 2m 거리 앞에 딱 멈춰서 앉아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고양이한테 말을 걸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왠지 내가 말을 하면 저 고양이가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이제 동틀 때까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지금 나 먹을 거 하나도 없다, 먹을 게 없어서 미안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나는 나쁜 사람 아니다 얘기하고, 또 나는 뭐 주술 일을 한 사람이야 등등, 그냥 진짜 그야말로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 톤이 좀 이렇게 막 하이톤은 아니잖아요. 한참 얘기하는데 고양이가 마치 내 말을 기울이는 것처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난 거예요. 1시간이 그렇게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한 2, 30분 되니까 고양이가 조금 더 가까이 가더니 제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됐는지 땅에 배를 대고 눕더라고요. 그러니까 눕다, 그러니까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를 깔고 앉아 있다고 해야 되나? 그걸 보니까 어, 내가 위험하지 않다고 느껴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거의 5시, 아니다, 4시 40분이었나? 하여튼 아직 밝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고양이가 쓱 움직이더니 제 뒤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뭐 고양이가 저랑 대화 나눌 것도 아니고 계속 뭔가 이상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뭔가 남부를 깎으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그냥 그게 호기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경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신기했어요. 한 30분을 얘기했는데도 계속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산에서 동물들한테 말 건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오지 마라, 거의 그 수준이었는데, 왜냐면 야생 동물은 어쨌든 공격성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고양이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 한 30분 정도 가까이 얘기를 그렇게 차분히 듣더니 천천히 일어나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뒤쪽으로 딱 가서 사라지길래 제가 가던 길 가나 보다 했는데, 혹시 몰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또 한 2m 정도 되는 거리에 뒤에서 편하게 배를 깔고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내 눈빛이 아무래도 밤에는 더 이제 좀 매섭고 날카롭게 떠 있으니까 부담돼서 뒤로 갔나 싶어서 가끔 뒤돌면서 이제 얘기를 계속 이어갔죠. 예를 들면은 다음번에 올 때는 뭐 먹을 거 가져올게. 그런 좀 주로 먹을 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뭐 닭고기 가져올까, 참치캔 한 개 가져올까,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편의점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은 고양이 간식들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역시 그 먹을 거 얘기가 통했는지 뒤에서 또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 고양이가 이렇게 주변에서 가만히 쳐다보면, 사실 이 저주대행하고 날 같은 경우는 좀 싸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내 주변에 귀신이 붙었나? 그래서 고양이가 귀신을 본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믿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쌓이는데, 이번에는 왠지 고양이가 저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고양이는 제 주변에서 있다가 한참 이제 또 몰입해서 나무를, 고양이가 안 보이길래 갔나 보다 했죠. 그래서 다시 또 나무를 깎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제 발밑에 한 30cm? 1m 이내 거리에서 제 이 발 밑에 있는 쪽에 자리를 잡고 그 배를 까고 앉아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키우는 줄 알겠더라고요. 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여기 오면은 저 고양이가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는 이 고양이 만날 확률이 거의 100%고 먹을 걸 좀 준비해야지 그랬어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고양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양이가 저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기력이 좀 쇠한 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몸이 좀 피곤하거나, 그 다음에 뭔가 그 무방비 상태가 된 느낌, 뭔가 기력이 좀 안 좋은 날, 약한 날, 그런 날은 절대로 밤에 숲이나 산에 가지 마세요. 저도 상당히 베테랑이라고 자부한 사람이고,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매일 그 악몽에 시달리면서 꿈속에서 막 악귀랑 싸웠던 그런 매일이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싸워왔기 때문에 귀신을 보면은 경계태세를 하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거든요. 도망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처음에 12살 때 그 귀신 들린 집에 이사 갔을 때 진짜 시세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샀더라 하더라고요. 거기 첫날에 막 도망 다니는 경우 있어도 어느 순간 붙잡혔을 때 그냥 2판 4판으로 막 싸웠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귀신이랑 싸우는 그런 그 기질로 바뀌었는데, 이런 저도요, 최근에 진짜 피곤했어요. 진짜 그날은 진짜 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 저주식을 대행할 때 마다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일정이 너무 빡세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됐나 봐요. 그날은 정말로 안 가고 싶었습니다. 진짜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그날은 남들처럼 똑같이 밤에 그냥 누워서 TV나 빈둥빈둥 보다가 잠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단점이기도 한데 좀 책임감이 좀 강해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안 나가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날은 정말로 진짜 의뢰인한테 욕을 먹더라도 오늘 제끼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간절했습니다. 진짜 안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의 이런 사정을 뭐 이제 양해해 주신 분 당연히 양해해 주시는데 속으로는 또 서운하죠.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것처럼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의식을 대행하겠다 그런 약속했으니까 정말 의무감이 나갔습니다. 진짜로 의무감. 마치 직장인이 시간 되면 출근하는 것처럼 그날은 정말 안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정도로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피곤하고 막 의욕도 없고 진짜 고객하고의 약속 하나 때문에 나간 거거든요. 그날 밤새도록 어떤 일을 겪었냐면 이 정신과 의사들이 보통 TV 나와서 무당들이랑 그 배틀 뜨면서 정신과자는 귀신을 부정을 하고 이 무속인은 귀신의 존재를 막 주장을 하고 그런 이제 컨텐츠가 많잖아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진짜 귀신이 아닌데 귀신을 보이는 게 계속 그랬어요. 우리 눈이 정말로 착시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기력이 좋을 때는 귀신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는데 기력이 막 딸리니까 진짜 그림자도 귀신으로 보이고 이 나무가 이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모든 나무가 다 귀신으로 보여요. 뭐 좀만 하면은 확 놀래고 진짜 막 이 착시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막 이 견눈으로 보이는 정면은 아니고 응시하지 않은 그 이 각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귀신으로 보였습니다. 나무 몸통도 귀신으로 보이고 딱 보면 아닌데 딱 이렇게 은근히 시야에 들어오면 귀신으로 보여요. 심지어는 뭐가 확 지나가는 것 같고 와 진짜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이 경험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정신과 의사들 말인도 약간 일리가 있다. 이 진짜 제가 직접 경험하니까 그 전에는 이 기력이 딸릴 때는 안 나갔었는데 이번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뭐 등산을 가건 낚시를 가건 캠핑을 가건 여러분들이 봤던 게 귀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근데 딱 보면 귀신이 아니에요. 막 나뭇가지가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귀신이 막 미친 듯이 춤추는 것 같은데 딱 보면은 그냥 나뭇가지가 막 미친 듯이 바람에 휘둘린 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할 정도면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앞으로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